자, 이번에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관련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 이 손모 씨가 미국으로 인도돼서 미국에서 과연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재판부가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모 씨가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 당시 모습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손모 씨가 석방되는 모습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법원 판결로 석방이 된 건데 좀 의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 이게 미국 인도가 안 된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판결문 내용에 이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저 손모 씨의 신변을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병을 확보를 해야 그 관련 수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하지 않고 신병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 이제 이런 취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도 대상 범죄가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미국이 인도 대상 범죄로 지금 청구를 한 건데 그런데 그 검찰에서 수사해놓고 기소하지 않은 걸로 이거를 미국에 인도를 해서 미국에서 더 중한 형을 받는다면 네. 이거 좀 비인도적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이유를 들어서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인도 기각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굉장히 이게 좀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16년간 네. 이 범죄 인도 결정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게 한 55건 정도 되는데요. 이 건 빼고 네. 이 중에서 인도가 안 된 게 5건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유를 들면서 인도하지 않은 것도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이유가 이 죄는 굉장히 중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감정에 맞지 않는 낮은 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인도해서 거기서 엄한 중한. 처벌을 받아라, 중한 네. 처벌을 받아라는 게 아마 국민 법감정에 더 맞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와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고두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판결을 내린 판사 서울고법의 강영수 부장판사입니다. 네. 강영수 부장판사. 근데 판결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범죄를 인도하지 않는 게 국내 음란물 예방에 이익이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왜 이게 이익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네. 아마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변을 확보해서 네. 수사를 더 이어나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국내 음란물 예방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되는 그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 그 회원들이 파악한 게 4,000명인데 네. 이 중에서 회원이 확인된 게 345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223명이 한국인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회원들 중에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일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손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더 이어나가면 이런 사람들 다 찾아서 결국에는 이런 관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이 취지인 것 같지만 네. 요건과 관련해서 서지영 검사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내용에 보면 경찰 수사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것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련 수사는 더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예방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보내서 엄한 처벌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예방이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이 법원의 재판 결과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연소 피해자, 그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지금 이 안에 피해자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석방에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생후 6개월이고요. 네. 그리고 4, 5살짜리 영유아도 상당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린 영상이 한 25만 건가량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한 네. 4억 원 상당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일까요? 외신에서 이제 BBC입니다. 달걀 18개 도둑과 같은 형량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BBC 서울 특파원이 서울 특파원 발로 보도가 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8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손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2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1년 6개월, 18개월로 똑같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이런 형량을 이렇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고요. 네. 이 기사 댓글에 한국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는 나라다. 믿을 수 없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올라와서 이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도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에서까지 이 건을 두고서 지금 기사를 쓰는 그런 지경인데. 근데 검찰 때 입장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절도전과도 있었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 달걀 18개를 훔친 그 혐의만 가지고 그렇게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설명을 불구하고 했습니다. 너무 형량이 낮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국민 청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요. 지금 이미 35만 명에 육박하는 이제 청원인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용수 판사가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 지목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이제 혼자만 올라 있는 건 아니고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금 후보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용수 판사가 만약에 대법관이 되면 한국은 성착취범의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청원인이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최근에 SNS를 통해서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게 지금 별칭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사이트 계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상을 아예 디지털 교도소에다 다 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디지털 교도소가 국민들이 거기에다 대고 직접 처벌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을 실제로 가두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 교도소에다 우리가 가두겠다. 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서버를 지금 해외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인 거죠. 네. 왜냐하면 개인의 인격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라도 이렇게 나서서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어서 가둬두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티즌들은 그만큼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그동안 반대해온 분이 바로 손 씨 아버지인데 손 씨 아버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3살 어미 없이 자랐잖아요. 물론 저희는 위중하지만은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얘가 이제 다른 컴퓨터만 갖고서 계속 자라왔다 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하고는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수사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서답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죄값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미국으로 보내버리면 형량이 높이 나올 걸 걱정해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법정형이 확 다르죠. 이 네.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법으로 정해진 게 5년이거든요. 5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20년입니다. 20년이나 돼요? 게다가 지금 미국 검찰은 벼르고 있거든요. 이 손모 씨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피해자도 있다 하면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 인도가 됐다면 미국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네. 중형뿐만 아니라 이제 교도소 또 시설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 그러니까 타 외국에서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걱정, 불안도 있을 거고요. 이래서 뭐 아버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오히려 아들을 이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도 했죠. 우리 아들을 한국에서 수사받고 처벌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필사적으로 좀 인도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디지털 관련 성범죄 처벌 수위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낮은 거죠? 많이 낮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받았다. 네. 그냥 혼자서 다운로드만 받았다 해도 뭐 징역 5년도 뭐 이야기하고요. 8년도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된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했어요. 음. 여러 사람에게 배포를 하고 굉장히 죄가 중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아예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네. 2심에서 나온 게 이제 실형 1년 6개월이니까 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지에 대해서만 소지죄에 대해서는 최근에 됐는데요. 개정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이걸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은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 개정법이 적용될 때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미국처럼 5년, 6년이 나올까요?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아동 성착취물 제작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장 적정하냐라고 물었는데 3년형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행 아청법상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면 그러니까 제작, 수입,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형량이 나온 게 징역 3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중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5년이 적당하다 이런 설문조사의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인식 수준이 좀 낮은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달인가요? 양형위원회가 열려서 양형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